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최근에 요청이 많았던 서멀라이트 LGA 1700 소켓 가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정발한 제품이죠. 그 전까지 직구로 많이 구매하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구성을 살펴보죠. 박스는 외관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본품 왔나? 저는 색상을 잘 보이도록 레드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설명서 왔나? 설명서는 중국어인데 그림만 보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발 버전은 서멀그리스가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해외에는 서멀그리스 빼고 좀 가격 낮춘 버전이 있는데 국내 정발 버전은 포함 버전밖에 없습니다.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원래 있던 쿨러를 조심히 빼주시고 썸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소켓 고정하는 걸쇠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동봉된 별각 드라이버로 가이드 부분을 풀어주면 되는데 CPU를 소켓에 놔둔 후에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핀이 휘는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쿨러 가이드가 소켓 뒷판을 저렇게 잡아줘서 뒷판을 받치지 않고 뺐는데 저런 형태의 가이드가 아니시거나 가이드 없이 빼실 경우에는 반드시 뒷판을 빠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해야 합니다. 소켓을 풀어보시면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켓이 굉장히 느슨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멀라이트 소켓 가이드를 장착할 때도 반드시 느슨하게 조여줘야 합니다.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게 조여줘야 해요. 이게 잘못 장착하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갑니다. 꽉 조은 다음에 90도 살짝 풀어준다 하시는데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이 힘들이지 않고 살살살살 나사 조으면 끝. 나사 같은 거 조을 때 한쪽 다 조이고 다른 쪽 조이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X자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기본 안 지키시고 장착하면 효과가 100%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썸을 발라주시고 원래 쿨러 장착해 줍시다. 그럼 실제 벤치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봐보도록 하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2900KS에 쿨러는 아팔텍 OEM의 대표적인 제품 서멀테이크 터프리퀴드 울트라입니다. 바이오스에서 CPU 전력 제한 최대로 풀어줬고 쿨러 펌프 라디팬 모두 풀 RPM으로 돌렸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벤치는 제가 원래 시네벤치 RE3을 주로 쓰는데 이게 날이 더워져서인지 2주 전까지 분명 스로틀링 안 걸리고 돌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돌리니까 스로틀링 걸리더래. 스로틀링 걸리면은 온도 테스트에서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CPU-G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용했습니다. 15분 정확히 돌려줬습니다. 양측 온도 비교해보죠. 와, 생각보다 차이가 제법 나네요. 평균 온도 4도 차이, 최대 온도 4도 차이 나네요. 코어별로 비교해봐도 P코어 기준으로 3, 4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 전력 소모량이 가이드 쓴 쪽이 약 4W 정도 작게 잡히긴 하는데 4W 차이라 온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어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게 다른 쿨러에서도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가 요새 주로 추천해드리는 아틱 리퀴드 프리저 2 360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드랑 CPU를 반납해야 해서 CPU는 12700K로 보드는 MSI 토마호크 보드로 교체했습니다. 똑같이 전력 제한 풀고 쿨러 RPM 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12700K라 온도가 비교적 낮아서 시네벤치 RE3을 이용했습니다. 10분 돌렸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틱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균 겨우 2도 차이, 최고 온도 역시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전력 소모량은 평균 1W 차이니까 뭐 똑같다고 봐야 되죠. 와, 이게 확실히 아틱 쿨러가 좋네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러의 1700W 호환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현재 평가가 좋은 아세텍 OEM 쿨러, 크라켄, 에브가의 CLC, 판텍스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1도에서 3도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많이 쓰시는 아팔텍 OEM 쿨러 계열, 리아니 갤러이드, 엘루맥스 리퀴맥스 3, 서멀테이크 터프 등이 있죠. 한 5도에서 8도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틱은 확실히 1700W 호환성이 좋아서 겨우 2도 효과가 있네요. 아틱 1700W 수입 원가가 제가 알기로 좀 많이 비싸거든요. 물론 쿨러 있으신 분한테는 공짜로 제공되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700W 개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 외에 이제 막 13도, 10도 이런 것들은 사실 1700W 호환성이 구린 것들, 원가 절감한 것들이라고 봐야죠. 제가 생방송에서 좀 세게 저런 잡브랜드 순행을 쓰는 것 아니라고 대놓고 말한 브랜드 제품들이 보니까 막 10도 이상 차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쿨러 파워 이런 건 어디 공장 생산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체 개발 이런 거 원래 해당 분야의 명가가 아니면 대부분 하나씩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이 저렴한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바로 마루타임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건 국내 커뮤니티 보면 분명 좋은 쿨러임에도 소켓 가이드 사용 시에 유별나게 온도가 막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구할 기존의 쿨러 장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발 한국 남자들 설명서 좀 읽으면서 조립하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설명서 읽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써멀 그리스도 적당량만 바르세요.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최대한 얇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좀 조립하려 하지 마세요. 쿨러 같은 거 누구나 조립할 수 있게 나온 건데 그걸 힘으로 막 죄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잠기는 수준이 원래 제조사가 의도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수준으로 꽉 조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인텔 10세 때 종종 몇몇 쿨러에서 꽉 조으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그러니 반드시 설명서 꼭 읽고 그대로 따라서 적당한 힘으로 장착하시는 것 지켜주세요. 정리하면 단돈 10,000원에 이 쿨러가 1700키트 원가 절감을 했나 안 했나 혹은 본인이 쿨러 장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멀라이트 1700 가이드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살만하긴 한데 일반적인 게이밍이나 작업 이런 용도면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CPU 오버클럭 하시는 경우 아니면 저는 굳이 사야 하나 싶어요. 오히려 장착하다가 뭐 하나 부숴먹으면 그대로 보드 빠빠이 될 각이라 초보자분들에게는 절대 비추. 자신이 조립이나 이런 걸 좀 해봤다 하시는 분에게는 살만한 정도? 오버클럭커는 뭐 이미 다 사셨을 것 같고 온도 1, 2도 낮추려고 비싼 썰만 바르는 거 생각하면 단돈 10,000원에 쿨러에 따라 5도 이상이면은 이거 무조건 사야 하는 거죠. 어쨌든 가격이 저렴해서 한 번쯤은 사볼만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영상 보시고 사서 조립하시는 분들은 제발 제가 당부드린 사항 조심해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